2016년 새해가 되고 메이저리그도 한 살 더 먹어 141년의 역사를 맞게 됐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엔 사연 많고 곡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메이저리그 이야기, 이번 주는 내셔널리그의 팀들을 만나보시죠.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애틀란타는 1996년 올림픽 개최지로 우리에게 알려진 곳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이자 CNN 본사가 있고 콜라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초창기 팀 중 하나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있는 곳이죠. 1871년 보스턴 레드스타킹스로 시작한 팀은 보스턴에 뒤늦게 창단한 레드삭스의 인기에 밀려 밀워키로 이전했고 1966년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애틀란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팀명도 여러 개를 거쳐 브레이브스가 됐는데 용감한 원주민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애틀란타 팬들은 원주민들의 손도끼인 토마호크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애틀란타의 황금기는 바비 콕스 감독과 존 휴어 홀츠 단장이 손을 맞잡은 1990년대입니다. 1991년부터 14회 연속 지구 우승을 합작했는데 이때 전성기를 이끈 선수가 그렉 매덕스, 존 스몰츠, 톰 글래빈입니다. 당시 슈퍼 트리오라 불렸던 세 선수는 지금 나란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 있죠. 하지만 14번의 지구 우승에도 불구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은 1995년 한 번에 그쳤는데 애틀란타가 유독 가을 야구에서 실책이 잦은 팀이자 미스터 옥토버의 희생양이 된 팀이기 때문입니다. 애틀란타엔 또 한 명의 명예의 전당 멤버가 있는데 바로 펄 샌도우 여사입니다. 1966년부터 23년간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관람한 골수 팬이죠. 그녀는 명예의 전당에 밀랍 인형이 세워진 6명 중 한 명입니다. 현재 애틀란타는 2017년 새로운 홈구장 개장에 맞춰 리빌딩 중인데요. 황금기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시카고를 수식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바람의 도시, 재즈의 도시, 마이클 조던의 도시,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랜 시간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한 컵스의 도시이기도 하죠. 1870년에 창단한 컵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클럽입니다. 1902년부터 아기곰이란 뜻의 컵스라 불렸는데 당시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이죠. 1908년 대한제국 순종 2년 이후 우승을 한 적이 없는 컵스에겐 그 유명한 염소의 저주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컵스가 월드시리즈를 앞두고 무너질 때마다 염소의 저주가 부활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03년 챔피언십 시리즈입니다. 월드시리즈까지 아웃카운트 5개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이때 카스티오가 친 공이 파울 지역으로 넘어갔고 외야수 알루가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올랐지만 관중의 방해로 아웃카운트를 놓치고 마는데요. 이후 무실점 행진을 이어오던 투수 프라이어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컵스는 그 경기는 물론 나머지 경기까지 모두 내주며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은 이 관중은 경기 후 온갖 협박과 테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백투더퓨처가 컵스의 우승을 예언했던 지난해에도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갔지만 웬걸 이번엔 상대팀 머피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염소의 이름 또한 머피여서 염소가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럼 저주를 퍼부은 염소 주인은 잘 살고 있을까요? 당시 리글리 필드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시카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컵스의 우승이 헨리 혜성이 지구를 2번 지나갈 정도로 오래전 일이다 보니 그동안 인류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라디오가 상용화되며 컵스의 패배 소식을 집에서도 듣게 됐고 TV가 발명되며 눈으로도 보게 됐습니다. 또 인공위성의 탄생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의 발명으로 컴퓨터로도, 스마트폰이 생겨난 지금은 길거리에서도 컵스의 패배 소식을 알 수 있게 됐죠. 오죽하면 컵스가 우승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광고까지 나왔는데요. 참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드네요. 과연 헨리 혜성이 한 번 더 지나가기 전에 염소의 저주가 깨질 수 있을까요?
샌디에이고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의 휴양지로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파드리스의 홈구장인 팻코 파크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죠. 샌디에이고는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탓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스페인식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팀 이름도 스페인어로 신부를 뜻하는 파드리스에서 따왔습니다. 샌디에이고엔 해군 기지도 있는데요. 덕분에 매주 일요일이면 군인들이 단체 관람을 오고 선수들은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뜁니다. 팀의 역사는 196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리그 우승은 2번 했지만 아직까지 월드 시리즈 우승은 한 번도 없는데요. 게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지 못한 팀이기도 합니다. 내세울 역사는 없어도 남부럽지 않은 레전드는 있습니다. 바로 현역 시절 타격왕만 8번을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토니 그웬인데요. 그윈이 아직까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건 뛰어난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화려한 선수 생활 속에 다른 팀으로부터 거액의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그윈은 샌디에이고와의 의리를 택하며 20년간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프로구단의 제의를 거절하고 모교에서 후배를 양성한 토니 그윈. 이러니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요. 샌디에이고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FA 대박으로 텍사스에 새 둥지를 틀었지만 부상과 부진에 신음하던 그는 2005년 샌디에이고에 트레이드된 후 부활에 성공했는데요. 첫 가을 야구도 샌디에이고 시절이었습니다. 2006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죠. 참고로 류현진도 샌디에이고 상대로 전적이 좋은데요. 샌디에이고는 여러모로 우리에겐 좋은 추억을 주는 곳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과거의 영광도 오늘의 패배도 승부의 세계에선 영원하지 않기에 스포츠가 재밌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몰랐던 메이저리그 이야기 다음 주 아메리칸 리그 편에서 계속됩니다. 와,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제가 또 메이저리그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고 나름 메이저리그 전문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세 발의 피네요. 저는 뭐니 해도 이 시카고 컵스 염소의 저주가 네. 매번 들을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특히 영화 왜 마션 보면 주인공 그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도 이 시카고 맞아요. 컵스를 맞아요. 응원을 하는데 맞아요. 네. 이러다가 컵스의 패배 소식을 화성에서 들으면 어쩌나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아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2003년도에 그 시카고 컵스 잘 나가는데 갑자기 파울볼을 건드린 네. 팬이 나는데 네. 그 뒤에 뭐 불상사를 당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이 바트만 씨가 워낙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플로리다 주지사가 당시에 이제 플로리다가 이겼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네, 지금은 일리노이주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자들도 일부러 이 행적을 취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바트만 씨 못지않게 이제 궁금한 게 그 공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 레스토랑 주인이 사가지고 폭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공의 이 표면이 이제 소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물을 내고 끓여가지고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저주는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요. 네, 뭐 바트만 씨가 사실은 좀 마음고생을 한 게 그때 바트만 씨가 그렇게 공을 잡으려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잡기가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스가 앞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 바트만 씨가 시구를 한번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겠네요. 그리고 저는요, 애틀란타의 열성 팬이죠. 펄 샌도우 여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3년 동안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다 관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될 만한데요. 그렇죠. 그 한 경기가 몸이 정말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못 나가셨던 날인데 2002년이 이분이 이제 100세 생일 때 애틀란타가 1일 주장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우와.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사실 모든 야구 팬들의 꿈이 저도 그렇고 은퇴 후에 야구장에 출근 도장 찍는 게 이제 꿈이잖아요. 맞아요. 참 이 꿈을 이루고 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샌도우 요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이제 최고의 팬 중에 한 명은 이 클리브랜드의 북치는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네. 존 애덤스 씨인데 이분
이분이 1973년부터 홈 경기 모두 나와서 외야에서 북을 치고 계시거든요. 벌써 지금 3,000경기가 넘어섰고 이분의 이 그 바브레드 데이를 팬 역대 최초로 또 클리브랜드 구단이 열어주기도 했어요. 사실 뭐 클리브랜드도 컵스 못지않게 지금 우승한 지가 오래된 구단인데 컵스 팬들이 사실 가장 불쌍하잖아요. 어떤 한 컵스 팬은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리그리 필드에 뿌려달라. 아들이 효자여서 정말로 뿌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어요.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스프링 캠프 가면은 그 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다 그 지역의 골수 팬분들이에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네, 메이저리그는 정말 팬들도 차원이 다르군요. 네. 네. 세 팀 외에도 내셔널리그에는 재밌는 이름을 가진 팀들이 많은데요. 네. 다저스는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브루클린 시절에 전차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유래가 됐고요. 네. 미러키 브루어스는 미러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브루어스가 양조업자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뉴욕 매츠는 대도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메트로폴리탄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매츠가. 그래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세계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단일팀 만패 위협을 달성해서 만패델피아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패 델피아 아주 입에 쫙쫙 달라붙는데요. 혹시 축구팀 중에도요. 이렇게 재밌는 이름을 가진 팀 혹은 시카고 컵스처럼 저주에 걸린 팀은 없나요? 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기업이나 보통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붙이고 네. 이렇게 재밌는 애칭을 팀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 아까 시카고 컵스 염소 저주를 보면서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 FC 쾰른이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 네. 그 마스코트가 염소예요. 아 정말요? 네. 염소가 마스코트예요. 네, 염소인데 여기는 반대되는 게 처음에 염소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긍정의 의미로 염소를 아예 공식 마스코트로 삼아서 엠블럼에도 염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매 경기마다 경기장에 그 염소가 와 있어요. 진짜요? 지금 있는 염소가 8대째인 걸로 제가 세상에. 알고 와. 있는데 그런데 또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반대되는 의미로 또 염소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니 그 염소를 좀 컵스에 좀 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말이 안 통할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좀 독일 재밌네요. 염소라서. 네.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염소를 가지고도 스포츠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보다 더 재밌는 메이저리그 이야기 다음 주는 아메리칸 리그 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지금은 일리노이주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자들도 일부러 이 행적을 취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트먼 씨 못지않게 이제 궁금한 게 그 공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 레스토랑 주인이 사가지고 폭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공의 이 표면이 이제 소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물을 내고 끓여가지고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저주는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요. 네, 뭐 바트만 씨가 사실은 좀 마음고생을 한 게 그때 바트만 씨가 그렇게 공을 잡으려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잡기가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스가 앞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 바트만 씨가 시구를 한번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겠네요. 그리고 저는요, 애틀란타의 열성 팬이죠. 펄 샌도우 여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3년 동안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다 관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명예전당에 헌액이 될 만한데요. 그렇죠. 그 한 경기가 몸이 정말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못 나가셨던 날인데 2002년이 이분이 이제 100세 생일 때 애틀란타가 1일 주장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우와.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사실 모든 야구 팬들의 꿈이 저도 그렇고 은퇴 후에 야구장에 출근 도장 찍는 게 이제 꿈이잖아요. 맞아요. 참 이 꿈을 이루고 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샌도우 요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이제 최고의 팬 중에 한 명은 이 클리브랜드의 북치는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네. 존 애덤스 씨인데 이분이 1973년부터 홈 경기 모두 나와서 외야에서 북을 치고 계시거든요. 벌써 지금 3,000경기가 넘어섰고 이분의 이 그 바브레드 데이를 팬 역대 최초로 또 클리브랜드 구단이 열어주기도 했어요. 사실 뭐 클리브랜드도 컵스 못지않게 지금 우승한 지가 오래된 구단인데 컵스 팬들이 사실 가장 불쌍하잖아요. 어떤 한 컵스 팬은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리그리 필드 다른 팀으로부터 거액의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구비는 샌디에고와의 의리를 택하며 20년간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프로구단의 제의를 거절하고 모교에서 후배를 양성한 토니 그윈. 이러니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요. 샌디에이고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FA 대박으로 텍사스에 새 둥지를 틀었지만 부상과 부진에 신음하던 그는 2005년 샌디에이고에 트레이드된 후 부활에 성공했는데요. 첫 가을 야구도 샌디에이고 시절이었습니다. 2006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죠. 참고로 류현진도 샌디에이고 상대로 전적이 좋은데요. 샌디에이고는 여러모로 우리에겐 좋은 추억을 주는 곳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과거의 영광도 오늘의 패배도 승부의 세계에선 영원하지 않기에 스포츠가 재밌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몰랐던 메이저리그 이야기 다음 주 아메리칸 리그 편에서 계속됩니다. 와,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제가 또 메이저리그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고 나름 메이저리그 전문 아나운서인데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세 발의 피네요. 저는 뭐니 해도 이 시카고 컵스 염소의 저주가 네. 매번 들을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특히 영화 왜 마션 보면 주인공 그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도 이 시카고 맞아요. 컵스를 맞아요. 응원을 하는데 맞아요. 네. 이러다가 컵스의 패배 소식을 화성에서 들으면 어쩌나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아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2003년도에 그 시카고 컵스 잘 나가는데 갑자기 파울볼을 건드린 네, 팬이 네, 나왔는데 네. 그 뒤에 뭐 불상사를 당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이 바트만 씨가 워낙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플로리다 주지사가 당시에 이제 플로리다가 이겼잖아요.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시카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컵스의 우승이 헨리 혜성이 지구를 2번 지나갈 정도로 오래전 일이다 보니 그동안 인류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라디오가 상용화되며 컵스의 패배 소식을 집에서도 듣게 됐고 TV가 발명되며 눈으로도 보게 됐습니다. 또 인공위성의 탄생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의 발명으로 컴퓨터로도 스마트폰이 생겨난 지금은 길거리에서도 컵스의 패배 소식을 알 수 있게 됐죠. 오죽하면 컵스가 우승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광고까지 나왔는데요. 참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드네요. 과연 헨리 혜성이 한 번 더 지나가기 전에 염소의 저주가 깨질 수 있을까요? 샌디에이고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의 휴양지로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파드리스의 홈구장인 팻코 파크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죠. 샌디에이고는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탓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스페인식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팀 이름도 스페인어로 신부를 뜻하는 파드리스에서 따왔습니다. 샌디에이고엔 해군 기지도 있는데요. 덕분에 매주 일요일이면 군인들이 단체 관람을 오고 선수들은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뜁니다. 팀의 역사는 196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리그 우승은 2번 했지만 아직까지 월드 시리즈 우승은 한 번도 없는데요. 게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지 못한 팀이기도 합니다. 내세울 역사는 없어도 남부럽지 않은 레전드는 있습니다. 바로 현역 시절 타격왕만 8번을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토니 그웬인데요. 그윈이 아직까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건 뛰어난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화려한 선수 생활 속에 2016년 새해가 되고 메이저리그도 한 살 더 먹어 141년의 역사를 맞게 됐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엔 사연 많고 곡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메이저리그 이야기, 이번 주는 내셔널리그의 팀들을 만나보시죠.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애틀란타는 1996년 올림픽 개최지로 우리에게 알려진 곳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이자 CNN 본사가 있고 콜라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초창기 팀 중 하나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있는 곳이죠. 1871년 보스턴 레드스타킹스로 시작한 팀은 보스턴에 뒤늦게 창단한 레드삭스의 인기에 밀려 밀워키로 이전했고 1966년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애틀란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팀명도 여러 개를 거쳐 브레이브스가 됐는데 용감한 원주민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애틀란타 팬들은 원주민들의 손도끼인 토마호크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애틀란타의 황금기는 바비 콕스 감독과 존 휴어홀츠 단장이 손을 맞잡은 1990년대입니다. 1991년부터 14회 연속 지구 우승을 합작했는데 이때 전성기를 이끈 선수가 그렉 매덕스, 존 스몰츠, 톰 글래빈입니다. 당시 슈퍼 트리오라 불렸던 세 선수는 지금 나란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 있죠. 하지만 14번의 지구 우승에도 불구하고 월드 시리즈 우승은 1995년 한 번에 그쳤는데 애틀란타가 유독 가을 야구에서 실책이 잦은 팀이자 미스터 옥토버의 희생양이 된 팀이기 때문입니다. 애틀란타엔 또 한 명의 명예의 전당 멤버가 있는데 바로 펄 샌도우 여사입니다. 1966년부터 23년간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관람한 골수 팬이죠. 그녀는 명예의 전당에 밀랍 인형이 세워진 6명 중 한 명입니다. 현재 애틀란타는 2017년 새로운 홈구장 개장에 맞춰 리빌딩 중인데요. 황금기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시카고를 수식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바람의 도시, 재즈의 도시, 마이클 조던의 도시,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랜 시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한 컵스의 도시이기도 하죠. 1870년에 창단한 컵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클럽입니다. 1902년부터 아기곰이란 뜻의 컵스라 불렸는데 당시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이죠. 1908년 대한제국 순종 2년 이후 우승을 한 적이 없는 컵스에겐 그 유명한 염소의 저주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컵스가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무너질 때마다 염소의 저주가 부활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03년 챔피언십 시리즈입니다. 월드 시리즈까지 아웃카운트 5개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이때 카스티오가 친 공이 파울 지역으로 넘어갔고 외야수 알루가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올랐지만 관중의 방해로 아웃카운트를 놓치고 마는데요. 이후 무실점 행진을 이어오던 투수 프라이어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컵스는 그 경기는 물론 나머지 경기까지 모두 내주며 월드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은 이 관중은 경기 후 온갖 협박과 테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백투더퓨처가 컵스의 우승을 예언했던 지난해에도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갔지만 웬걸 이번엔 상대팀 머피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염소의 이름 또한 머피여서 염소가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럼 저주를 퍼부은 염소 주인은 잘 살고 있을까요? 당시 리글리 필드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